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대선이 끝난 지 지금 1년 한 8개월 됐죠. 자, 그런데도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의 불법 혐의들이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도 몇 개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노큰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죠. 이화영의 주택 제공 혐의 사업가 동부가 협회에도 억대 기부, 이 기사입니다. 대선 전에 이화영 측에 주택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건설업자 A씨가 2021년 동부가 협회에 1억 2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 검찰은 자금 제공 배경 및 대가 관계 등 파악을 하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의 핵심 접근, 그 전에 이해찬의 핵심 접근이었죠. 이해찬이 이재명을 후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화영을 일종의 파견 형식으로 이재명에게 보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시켰는데 실제로는 이해찬 사람이죠. 이해찬의 보좌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화영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 구치소에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건설업자로부터 민간주택, 용인에 있는 민간주택을 단독으로 제공받아서 대선 캠프로 그러니까 비캠프죠. 그 외곽 캠프죠. 이재명의 그 비선 캠프로 활용을 했다. 거기까지 보도를 나온 것을 전해 들었는데 오늘 나온 것은 거기에 플러스 이해찬이 당시 이사장으로 있던 동부가 협회에 억대를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선거 자금이겠죠. 대선 자금. 이것을 이해찬이 본인이 사적으로 썼는지 어떻게 동부가 협회 비용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동부가 협회는 사실상 그 진미파라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 있는 진미파라곤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재명의 비선 캠프 노릇을 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쪽으로 억대를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앞두고 이화영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과 주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사단법인 동부가 평화경제협회, 동부가 평화경제협회에도 억대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이거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몰려있죠. 대북송금, 그리고 법인카드, 또 쪼개기 후원금, 김성태가 폭로했던 이런 것을 수원지검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금 민주당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 수원지검에서 또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을 체포를 해서 이틀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소환을 하려는데 안 오니까 체포를 하는 거죠. 이화영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했는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작년 3월, 그러니까 3구 대선이었죠. 대선 직전까지 이화영이 건설업자 A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모처의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데 용인은 이화영이 지역구로 삼았던 곳입니다. 검찰은 이 해당 주택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지역 캠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또 단독주택 비밀 캠프에 인터넷을 개설한 사람이 또 다름 아닌 이우일 씨입니다. 이화영을 대신해서 용인 지역구를 관리를 했다는,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쪽을 해유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 용인 가서 만났던 사람이 이우일이죠. 이우일을 통해서 이화영의 부인 백종아 씨와 그때 박찬대 최고위원이 통화를 해서 모의를 했던, 자, 그 이우일 씨가 인터넷을 개설을 했던 인물, 그러니까 그 다 같은 통속입니다. 그리고 이화영은 A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자, 이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이 A씨가
2021년 사단법인 동북아 경제협회에 1억 2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왜 이 돈을 줬는지 이제 파악 중인데, 동북아 경제협회라, 평화경제협회라는 것은, 이화영이 설립을 했는데, 그때 대선 때는 이해찬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진미 파라곤 오피스텔에 외곽 캠프를 차렸는데, 그쪽으로 또, 억대의 돈이 또 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비밀 캠프를 만들고 또 돈을 당겨서 썼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지금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영장이 한번 기각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정치권은 다시 들어갔는데 여기서 검찰의 새로운 수사가 계속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지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재명의 전략이 수사검사,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손발을 묶기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하단 기사와 3면 기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하단 기사는 검사 탄핵안 이어서 야당 이번엔 검사 좌표 찍기 나섰다. 3면에서는 민주당 이제부터 예열을 해서 총선 앞두고 김건희 특검 전국 몰아가기 시동. 자, 검사 탄핵, 검사 좌표 찍기 저번에도 있었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명단, 그리고 이름 쫙 이렇게 퍼뜨려서 개딸들이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좌표를 찍었는데, 이번에 좌표를 찍은 검사는 그 김건희 여사 수사검사입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서 12일 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평 공영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기소한 검사의 얼굴도 공개를 했고, 개별 검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결국 각하했던 김성건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양승태 사법부 수사와 관련된 임성건, 그리고 김명수가 뭐 거짓말로 해유를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이 난 바로 그 임성건 부장판사, 그러니까 판사 탄핵 소추에 이어서 검사 개개인에 대한 정치 탄핵을 남발을 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설치해 놨는데, 어제 이 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 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사단 김영철 검사다, 이름까지 공개를 합니다. 김영철 검사 하면서 김영철 검사는 지금 대검 반부패 1과장입니다. 사진까지 다 공개를 해서 개딸을 보고 공격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 좌표를 찍은 겁니다. 김영철 검사는 작년 7월부터 1년 여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지금 총괄을 했던 인물인데, 딱 좌표를 찍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놨죠. 그래서 이 대책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검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김건희 특검법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에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안은 지금 뭐 심사기관을 거쳐서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이 되는데, 이 당 지도부 관계자,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국회가 11월에 끝나면 최대 이슈는 이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이고, 이제부터 예열시켜 가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또 김건희 이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열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취소 작전에 따라서 지난주 표결이 무산됐었죠. 검사 2명, 이정섭,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국회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이번 달 30일, 12월 1일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킨다 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팀장 격인 검사를 또 좌표를 찍었고 그것이 결국 김건희 특검 전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예열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지금 이재명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들고 검찰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이 입법부까지 다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심정을 터뜨린 사람이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 간부 회의 후에 나를 탄핵하라 메시지를 직접 준비를 했다. 얼마 전에 이원석 총장이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검사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탄핵을 하느냐. 이것은 그 수사 방해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노골적인 이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하려면은 수사 총책임자인 나를 탄핵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특히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지금 임기를 다 맞춰가고 있다. 그 인원이 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쭉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런 메시지가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이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작심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원석 검찰총장 혼자의 그 뜻이 아니고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 말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그 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분위기로 보면은 그것이 거의 뭐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는 이런 겁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근길 작심 발언은 이 총장이 검찰 간부와 회의를 거친 후 직접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서 연이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로 수사팀의 분위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팀의 그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죠. 사기를 높여주는 건데 제가 서종옥 변호사와도 같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일선 수사 검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검찰 수뇌부는 좀 신중한 그런 태도였는데 이제 이것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강경 대응 이것이 검찰의 기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북하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이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차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대검 간부들을 이원석 총장이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주재를 해서 여기서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퇴근길에 직접 공식 입장을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그 간부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작심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검찰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해달라. 그리고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탄핵하려고 할 것이다.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압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법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나 마찬가지다. 총장이 직접 나선 만큼 검찰 구성원들은 수사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그러니 수사에 집중하면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 동아일보는 이런 충돌에 대해서 지금 지금 예산국회가 끝나면은 바로 김건희 특검 전국으로 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 예열시키는 거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방해. 이것이 지금 입법부까지 마비를 시키는 그런 사태가 이어지는데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탄핵, 특검법 충돌에
657조 예산안 올해도 12월 2일 기한 못 지킬 우려. 여야가 예산안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R&D 예산, 검찰의 특활비 이런 것을 두고 격돌이 예고되는데 여기다 야당은 이동관 탄핵안도 30일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월말께 상정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3년 연속 예산안이 충돌을 하면서 여야가 충돌을 다른 문제로 예산안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충돌을 하면서 3년 연속 지각 처리 위기에 몰렸다. 자, 한 해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이 예산안조차도 이 정쟁의 볼모로 삼는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지금 주축 세력은 이런 행태를 보면 민주당의 주축 세력은 이른바 86 운동권 세대죠. 야, 그런데 86 청산론이 계속 나왔는데 그저께인가요? 송영길 지금 86입니다. 돈봉투 송영길이 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서 어린 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욕설을 퍼붓다시피 했죠. 그 문제를 계기로 86 청산론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톱과 3면 기사입니다. 일면 사이드톱은 송영길 50세 장관에게 어린 놈, 그래서 커지는 86 운동권 세대 청산론, 그리고 이 3면 기사는 86들이 국회의원 장관 할 때는 세대 교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남이 하면은 금방진 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86은 아시다시피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이죠. 30대 전개 인문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운동권 세대들이 기득권을 내세워서 지금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 서 있고 총선도 속속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내년에도 또 하겠다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만 70명이 넘는다. 송영길은 37살에 국회의원하고 58살에 당대표가 되고 인천시장 출마 때는 40대 젊음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이 한동훈에게 어린 놈 50세가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6 청산론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탄력을 바꾸는 것과 상관없이 본인들은 계속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를 같이 소개해 드리죠.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된 조추송 리스크. 이것은 조국 추미애 송영길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조국 송영길 총선 앞두고 이딴 출판 개념에 야당은 연대 선거면서도 자매정당 형식으로 넣으면 어떡할까 고십니다. 자, 송영길 한동훈 향해 금방진론 비판.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냥 있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또 반격을 했고 조국 추미애는 또 출마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자기들 살려고 당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게 계속 이준석 기사가 지금 계속 언론의 주요 기사로 등장합니다. 보면 별 내용도 아닌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기사들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이준석에 대해서 구애를 막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또 기고만장해서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자, 언론 보도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준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준석을 띄워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여건을 분열시키는 것인데 그걸 은근히 부추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오늘 중앙일보 아주 거의 대문짝만 하게 냈습니다. 동아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냈는데, 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이준석 현역 6, 7명이 신당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천하용인의 명단 보여줬다. 동아일보는 홍준표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 안 불 것. 이준석은 어려우니까 도전한다. 천하용인이라고 그때 당 지도부 경선 때 나왔던 이준석의 아루들 있죠. 천하람, 허나, 김용태, 이기인, 이 사람들을 또 이준석이 모아놓고 내가 신당을 만들면 말이야, 현역 국회의원 6, 7명이 관심을 보였어. 이러면서 또 쭉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신당에 대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허상이다, 신기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자기 일종의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 몇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이준석이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붙어 있지도 못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또 불러가지고 내가 현역 의원 6, 7명에게 다 그 연락을 했는데 다 관심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가 여기 그 뭐 천하용인 이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6, 7명 의원은 초재선과 다선이 두루 섞여 있었다. 적잖은 의원이 신당에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전했지만 중앙일보조차도 그 실체와 합류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이게 무슨 정말 실체가 있어서 6, 7명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서 이준석 바라면 안 불 거다. 그런데 이준석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도전을 하면 본인이 3번 떨어졌던 서울 노원병에 다시 가야죠. 거기 갈 용기는 없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일종의 이 뻥카만 날리는 그런 이준석의 행태를 계속 보도하는 이 언론들도 참 목적이 뭔지 목적이 분명하겠죠. 이렇게 아직 크게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도발적인 그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독자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저간에는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그런 기사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11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